안녕하세요,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실험적 풍수답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답사의 주제는 합수처에 관한 것인데, 물줄기가 크고 합수처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진열의 품격과 역량 또한 높아지는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수처가 크면 대지를 만들고 반대로 합수처가 작으면 소지를 만드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택이나 양택 앞에 큰 저수지나 큰 줄기의 강이 흐르면 많은 재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이번 영상을 기획하였습니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큼직한 합수처를 지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찾은 그곳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입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두물머리는 두 개의 물줄기가 만난다는 뜻과 섬 끄트머리에 있는 나루터를 의미하는 순수 우리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양수리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두물머리 아래쪽에서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수하는 지점을 유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팔당댐이 건설되어 수위가 올라가 원래의 모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서 팔당댐이 완공되기 이전의 지도를 참고하여 합수할 만한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그곳이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747번 길 39번지에 있는 어부의 집 앞이며 정약용 선생의 유적지 근처입니다. 그리고 정약용 선생 유적지에서 합수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이곳 국세에서 진열이 생성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수한 물이 유적지를 환포하여 바람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고 나아가 진열을 생성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첨언을 하자면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한때는 바람에 대해서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요즘에는 물에 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진열을 찾기 위해서는 바람과 물의 역할을 알아야 하고 또 그 자체가 풍수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도를 통해 합수처에 대해 확인하고 유추한 내용입니다. 따뜻한 봄날 유추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약용 선생의 유적지를 찾았습니다. 오늘 답사에는 만복가의 마스코트인 친구의 손녀가 동행하였습니다. 영상 인트로에서 정제3의 만복가라고 외치는 예쁜 목소리의 주인공인데 이제 많이 자라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가 유튜브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고 해서 함께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올라갔는데 조금 모르자 풀숲이 우거져 손녀딸을 업고 올라갔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산속과 풀숲이 무서울 텐데 조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으니 대견하고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답사를 마치고 정약용 선생의 유적지에서 역사 공부도 하고 그늘에 앉아 봄날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그건 그렇고 본론으로 들어와 보시는 이미지가 팔당호입니다. 작은 물결 위로 불어오는 바람은 청량하고 작은 돌멩이에 부딪히는 물소리는 정겹기까지 합니다. 이곳의 합수처는 매우 넓게 형성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 확인했으면 좋았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길을 투사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표시한 위치가 합수처로 유적지 방향으로 쏠려 형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합수처를 기준으로 진열을 찾아볼 요량입니다. 일반적으로 용맥을 밟아 내려가면서 진열을 찾는 것이 효율적이며 당연하지만 수기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합수처를 먼저 찾고 그것을 기준으로 진열을 찾을 생각입니다. 발상 자체가 엉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닥의 생기가 내륙을 타고 내려왔는데 그중 한 가닥은 마을 쪽을 향해 진행하였고 나머지 두 가닥은 물가를 향해 내려왔습니다. 흡사 두 마리의 용이 목을 죽이기 위해 물가로 내려온 듯 말입니다. 물가로 내려온 생기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가닥은 감나무집 쪽으로 내려왔고 또 다른 한 가닥은 작은 고깃배가 정박해 있는 간이선착장 방향으로 전진하였습니다. 두 가닥 모두 합수처에서 진행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선착장 방향으로 전진하는 생기는 폭이 넓고 튼실했습니다. 생기의 진행 방향은 간에서 곤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저는 45도 방향의 굵고 튼실한 생기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조금 오르자 두물머리를 조망할 수 있는 언덕이 있었고 묘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석에 정약형 선생과 부인 의성김 씨 묘소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카카오맵에 표기된 정약형 선생의 묘소 위치는 오기입니다. 표시된 묘소에서 약 20m 위쪽에 선생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약형 선생은 정약용 선생의 장형입니다. 아우인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삼형제가 천주교에 연루되어 신유박해 때 정약종이 죽고 나머지 두 사람이 유배를 갔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처세를 잘해 구설을 피할 수 있었고 또 가문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선생의 묘소 옆 백호 방향의 진열을 형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선생의 묘소는 아쉬움이 많은 자리입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물속에 잠긴 진열의 안산입니다. 주변 사격은 웅장하면서도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열의 폭은 넓으며 기운은 지극히 부드럽습니다. 비록 칡넝쿨과 잡목이 우거져 과연 이런 곳에 진열이 생성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지만 진열은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이미가 내룡입니다. 이 국세의 특징은 생기가 강줄기를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줄기를 따라 형성된 내룡이라는 것은 바람으로부터 그닥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내룡을 밟아 내려올 때나 당판에 서 있을 때 강바람을 그다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물 가운데 있는 족자섬 때문인가 하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합수로 향하는 생기를 역으로 추적하여 진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생기의 진행을 멈추게 하는 합수와 발복을 잉태하는 진열과는 음양의 관계로 표리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기의 기적작용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람과 물, 그것은 풍수지리의 모든 논리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합수의 크기와 진열의 영향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수기는 생기를 동하게 하는 역할을 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